아빠,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어떡해? 엄마, 저 사람들은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야? 현재 SNS와 유튜브를 통해 이란 전쟁의 참혹한 영상들이 필터 없이 아이들의 스마트폰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이 거대한 비극의 뉴스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공포에 질린 아이의 질문에 몰라도 돼 라며 TV를 꺼버리거나 혹은 같이 불안해하며 비관적인 미래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세상은 절망뿐인 지옥이 될 수도 서로를 돕는 희망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불안을 잠재우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심리적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돕는 현명한 대화의 기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무거운 뉴스를 접한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법과 위기 속에서 진짜 리더로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교육자 프레드 로저스는 재난 뉴스를 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렴. 이것은 단순히 낙천주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공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의로 치환해주는 강력한 정서적 보호 장치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아이는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사, 음식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세상은 여전히 안전해질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이론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뉴스의 자극적인 장면과 사실을 구분하고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공포를 조장할 수 있음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시켜야 합니다. 아이에게 전쟁의 참혹함이 아닌 평화의 소중함과 연대의 힘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아이의 멘탈을 지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 교육입니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과거와 달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유튜브 쇼츠나 틱톡 같은 숏폼 미디어는 이란 전쟁의 폭발 장면이나 부상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필터링 없이 아이들의 뇌로 즉각 전달합니다. 아직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시각 정보는 공포를 주관하는 편도체를 즉각적으로 하이제킹합니다. 아이들은 뉴스 속의 전쟁이 지구 반대편의 일이라는 거리감을 인지하지 못하며 당장 내일 우리 집에도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를 느낍니다. 이때 부모의 반응은 아이에게 세상을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필터가 됩니다. 부모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거나 세상이 망해가네 라고 읊조리는 순간 아이는 그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며 심리적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의 공포는 단순히 무서운 영상을 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를 해석하고 정화해줄 어른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뇌는 지금 정보의 과부하 상태에 있으며 이 혼란을 정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곁에 있는 부모의 침착한 목소리뿐입니다. 지금 우리 집의 거실은 아이에게 안전한 정보의 요새인지 아니면 공포의 배양소인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아이가 있는 거실에서 자막이 자극적인 뉴스 채널을 습관적으로 틀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는 배경음악처럼 뉴스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귀는 사망자, 속출, 핵위기 같은 단어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공포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가 뉴스에 대해 물어봤을 때 너는 몰라도 돼 혹은 공부나 해 라며 대화를 단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답변을 듣지 못한 아이의 상상력은 미지의 공포를 눈덩이처럼 불려 결국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전쟁 뉴스를 보며 조절되지 않는 감정을 아이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의 크기는 아이에게 몇 배로 증폭되어 우리를 지켜줄 어른이 없다라는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평소보다 짜증이 늘었거나 혼자 자는 것을 두려워하고
뉴스 속 사람들의 고통에 과도하게 몰입한다면 그것은 심리적 과부하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아이의 불안을 애들이 다 그렇지 라고 치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제공하는 미디어 환경이 아이의 정서적 소화 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비극을 바라보는 시선을 피해자의 무력감에서 연대자의 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전쟁은 어른들의 실패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류애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생 수업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무너진 자리에 꽃을 심으려는 사람들의 손길을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비극을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위험해 라고 가르치면 아이는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지만 세상엔 돕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가르치면 아이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공포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공감은 우리를 연결하며 아이의 내면을 단단한 안전기지로 만듭니다. 이제 뉴스는 아이를 겁주는 괴담이 아니라 우리가 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이의 멘탈을 지키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3단계 대화법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벙커를 만들고 노출을 필터링하세요. 2026년의 숏폼 미디어는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반복 재생되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뉴스 시청은 반드시 부모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만 허용하세요. 자극적인 화면보다는 그래픽이나 텍스트로 정리된 정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불안을 인정하되 지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확보해주세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라고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대신 네가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저곳은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하단다 라고 말하며 세계 지도를 함께 펼쳐보세요. 아이의 뇌에 막연한 공포 대신 시각화된 안전을 입력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작은 실천을 통해 아이의 통제감을 회복하게 하세요. 전쟁 뉴스를 보고 무력해진 아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전쟁 피해 아이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거나 용돈의 아주 적은 일부를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자신이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감각은 아이의 무력감을 씻어내고 정서적인 회복 탄력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전쟁 뉴스는 아이의 마음이라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과 같습니다. 부모는 그 창문을 아예 폐쇄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창밖을 내다보며 튼튼한 방풍지를 붙이고 따뜻한 커튼을 달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아닙니다. 그 무서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왜 서로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연대의 힘이 어떻게 비극을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화면 속 세상은 혼란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의 따뜻한 목소리와 단단한 포옹이 있는 한 아이의 세상은 여전히 안전하고 살만한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이에게 건넨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한마디가 훗날 아이를 세상을 치유하는 성숙한 리더로 키워낼 가장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아이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전쟁 뉴스를 본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이 아이에게 들려준 가장 따뜻한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화법이 불안해하는 다른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거대한 위로와 안전기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당신의 육아가 더 용기 있어지고 아이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의 세상을 지키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